두께를 보시면 안녕하세요. 비올리스트 김사라입니다. 비올라 테크닉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요. 바이올린보다 비올라 테크닉이 쉽다는 편견이 있는데 처음에만 그렇게 느껴졌지 하면 할수록 어려운, 저도 체구도 작고 팔이 얇은 편이라 어떻게 하면 활을 잘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차이. 저는 바이올린을 만 7살에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2010년, 그러니까 만 22살까지 바이올린을 전공했어요. 바이올린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 후에 비올라로 전공을 바꿨고 잠시 바이올린과 비올라 둘 다 전공을 한 1년이 있었습니다. 비올라로 바꾼 후에 제가 가장 듣기 싫었고 가장 극복하고 싶었던 저에 대한 평가는 너무 잘하는데 바이올린 같아. 저한테는 그게 큰 컴플렉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비올리스트가 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복수 전공할 때는 바이올린 곡을 비올라로 한다는 것에 대한 희열과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과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콩쿠르 때 제가 주로 들고 갔던 곡이 자유곡이 있다면은 이자의 3번 발라드를 비올라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 곡 때문에 1등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아니면 박 샤코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비올라를 익히고 비올라라는 악기의 특성에 대해 알아갈수록 바이올린 곡을 비올라로 하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됐어요. 바이올린으로 했을 때도 어렵지만 비올라로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크기 차이는 많이 보셨죠? 바이올린의 평균 길이는 35.5cm라고 합니다. 비올라는 38에서부터 48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물론 48짜리를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제 악기의 크기는 39.8cm입니다. 비올라 치고 작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바이올린보다 4. 몇 cm가 더 크네요. 두께를 보시면 아무튼 비올라가 더 두꺼워요. 그리고 몸통이 넓은 거는 당연하죠. 줄, 비올라와 바이올린이 공통적으로 쓰는 줄은 입니다. 솔레라. 비올라는 5도 낮은 도가 또 있고 바이올린은 5도 높은 미가 또 있습니다. 공통되는 레 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토마스틱 회사의 두 줄입니다. 네, 비올라가 한 이만큼 남네요. 줄 길이가 더 깁니다. 당연하죠. 악기가 더 크니까요. 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길이는 똑같나 봐요. 대신 털 양이 다르네요. 무게는 제일 무거운 바이올린 활과 제일 가벼운 비올라 활이 서로 한 10g인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올라 활이 더 무겁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지식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제가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 것은 과연 바이올린이 비올라보다 어려운가? 비올라가 바이올린보다 쉬운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비올라로 쉽게 전향을 하기 때문에 비올라가 더 쉬운가 보다. 혹은 바이올린으로 뛰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비올라로 전향을 했을 때 좀 더 잘 나가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배드민턴과 테니스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왜냐? 둘이 달라요. 라켓과 공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스포츠 종목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비올라 그리고 배드민턴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배드민턴은 라켓도 그렇고 공도 그렇고 더 가벼워요.
배드민턴 공은 그 공들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제일 빠른 게 320이었나? 여기 띄우겠습니다. 반면 테니스는 250인가 그렇습니다. 테니스가 무게감이 있고 파워풀한 대신 조금 더 느리고, 배드민턴은 빨리빨리 빠르게 더 가볍죠. 둘은 엄연하게 다른 스포츠고 둘은 엄연하게 다른 악기입니다. 하는 모습이 똑같을 뿐이에요. 제가 테니스채로 배드민턴 공을 친다면 글쎄요, 속도가 더 빠를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효율적이냐 이거예요. 테니스 라켓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도 테니스를 몇 번 쳐봤는데 확실히 배드민턴보다 손목이나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고 움직임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 차이입니다. 비올라로 바이올린 곡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더 힘이 들어요. 효율적일까요? 한번 연주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비올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너비가 넓어요. 줄과 줄 사이의 너비가, 지판과 줄 사이의 공간, 그것도 더 높고요. 자, 제일 두꺼운 선 두 개에서 5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이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어렵고요. 난리를 쳐야 되네요. 바르턱의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지금 다 5도란 말이에요. 다행히 여기서 5도가 끝나요. 그 이상 갔으면은 어렵습니다. 반면 바이올린, 틀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 이 정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지도 않아요, 사실. 한번 손을 세워볼까요? 여기까지네요. 이미 물이 와요. 두 개를 다 짚기가 어려워요. 네, 차이점 들리시나요? 보이시나요? 다 눕혀서 하는 것이 비올라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더 잘 나요.
줄이 두껍기 때문에 줄과 손이 만나는 면적이 넓어야 좋은 소리가 나요. 비브라토, 바이올린보다는 폭이 조금 넓고 조금 느린 비브라토를 선호합니다. 첼로랑 비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첼로 아주 빠르게 비브라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우직하게 듬직하게 요기를 쓰시죠? 첼로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더욱 큰 움직임으로 그 면적을 조금 더 많이 쓰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이올린에서 비올라로 바꿀 때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게 비브라토였는데요. 이제는 바이올린 비브라토를 못해요. 제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1번 비브라토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눕히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도선에서 비브라토를 1번으로 하면은 포지션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팔꿈치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팔도 많이 이렇게 벌려야 되고 선도 두껍고 1번 손가락이랑 4번 손가락은 기본적으로 좀 약한 친구들이에요. 작은 면적으로 짚고 세워서 이렇게 하면 헛돌아요. 이거는 손가락 비브라토를 하든 팔 비브라토를 하든 똑같아요. 팔 비브라토를 하면 악기가 같이 울리면서 전혀 컨트롤이 안 되겠죠. 이거의 솔루션은 눕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가 같이 움직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확 달라져요. 바이올린으로 누가 이렇게 비브라토 해요? 그죠? 불필요하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죠?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비올라가 좀 더 비효율적인 악기예요.